자, 김서혜 대표님부터 음소거 키시고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서혜 스피치 김서혜입니다. 네, 여러분 만나서 반갑고요. 3회까지 열심히 하신 거 제가 잘 봤거든요. 오늘도 스피치를 즐겁게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아하센터에서 또 같이 함께 첨삭을 도와주실 두 분의 선생님 들어오셨는데요. 먼저 우리 후리 선생님 음소거 키시고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 목소리 잘 들리시죠? 네. 네, 저는 아하센터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후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3차까지 하신 거 저도 잘 봤는데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에 김예지 선생님도 음소거 키시고 여기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하센터의 성문화활동팀 김예지라고 하고요. 오늘 첨삭을 처음 들어오게 됐는데 여러분이 써주신 거 잘 봤어요. 그래서 같이 어떻게 하면 더 잘 다듬어갈 수 있을지 이야기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들어오신 분들 순서대로 첨삭을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조윤성 씨 음소거 키시고 본인이 준비한 원고 스크린에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네. 아직 완벽하게 외우지를 못했는데 혹시 대본을 가져와도 괜찮아요. 그냥 보고 읽으세요. 괜찮습니다. 혹시 지금 잠깐 가져와도 될까요? 네, 가져오세요. 아, 대본이 밖에 있는 모양이군요. 나가서 가져온다는 얘기군요. 예. 됐습니다. 네, 들어오셨습니다. 자, 우리 조윤성 씨 발표 한번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안녕하십니까. 강남구 아동정책단에 속해 있는 5학년 조윤성입니다. 저 혹시 우영우 누군지 아십니까? 최근 종영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 등장하는 주인공인데요. 저는 이 드라마를 보면서 놀라운 장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 자폐 스펙트럼의 여성이라는 조건, 또 회사에서 부당 해고를 하는데 아내가 남편 앞길을 막아서야 되겠냐며 부부 중 여성 직원을 자르려고 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혹시 아기상어 노래 아시나요? 아빠 상어 뚜루루뚜루 힘이 센 뚜루루뚜루 엄마 상어 뚜루루뚜루 어여쁜 뚜루루뚜루 이런 가사 뭔가 이상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최근 학교 체육 시간에 피구를 하는데 제 옆에 있던 여자애가 넌 남자니까 앞에 나가서 공을 막아 라고 소리칩니다. 여러분, 저 남자 맞는데요. 그런데 왜 남자가 학교 체육 시간에 아이들 앞에 나가 공바지를 해야 합니까? 저 아직 키번호 1번에 공 맞을까 두려워 도망가는 초등학생입니다. 제가 이상합니까? 어른들이 말합니다. 남자가 이게 무슨 말이죠? 제발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남성스럽다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강하고 듬직한 사람이 떠오르시나요? 또 여성스럽다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예쁘고 조용한 사람이 떠오르신가요? 우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른들이 우리에게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고 판단을 흐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성의 역할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위해 집에서 매일 만나는 부모님, 학교 선생님, 학원 선생님들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조건 없이 자유롭게 찍는 유튜브를 많은 아이들이 보고 있으며 남자가 여성을 책임지거나 또 예쁜 여성이 강조되는 잘못된 성역할로 스토리는 애니메이션과 만화책, 저희들은 이것을 구분할 판단력이 아직 미약합니다. 여러분, 제발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잠깐만요. 그러면은 지금 8시 2분에 시작했는데 8시 4분에 끝났어요. 그 얘기는 시간이 한 2분 좀 넘는 정도라는 거죠. 저희 대회가 한 5분 정도 시간을 부여하기 때문에 조금 분량이 아쉽습니다. 조금만 분량을 더 채웠으면 좋겠고 일단 우리 들으신 분들 소감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박주혜 씨 오늘 비디오는 못 킨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그 코멘트도 어려우신가요? 가능하시면 음소거 키시고 어떻게 들었는지 좋은 점 하나, 고칠 점 하나 코멘트를 좀 해주시죠. 주혜 씨?
네. 음소거 켜고 코멘트 해주세요. 귀가 시간이라는 게 지금 이동 중이라 뜻인가요? 집으로 가고 있다는 뜻인가? 아, 네네. 이동 중이어서 코멘트는 어려우신 것 같습니다. 이현수 씨는 좀 지금 막 들어오셨으니까 바로 코멘트 하기는 어렵고. 그러면 선생님들 코멘트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김예지 선생님, 음소거 키시고, 자, 어떻게 들으셨는지, 좋은 점 하나, 고칠 점 하나 얘기해 주세요. 네, 우선 좋은 점은 처음 도입부에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고 대중적으로 공감할 만한 우영우라는 소재의 드라마를 가져와서 도입부로 시작한 게 좀 이목을 끌 수 있는 좋은 점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조금 아쉬웠던 점은 뒷부분으로 갈수록 사실 맨 처음에 주제는 외모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라는 게 주제였던 것 같은데 맞나요? 일단 외모를 포함한 남자와 여자의 고정관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러면은 좀 제목부터 살짝 고정관념과 관련한 제목으로 바뀌어야 할 것 같고 내용 자체는 성별 고정관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건 잘 전달은 된 것 같은데 조금 더 이제 예시들이 조금 비슷비슷하긴 하지만 조금 더 핵심적이고 좀 더 자세한 내용의 예시들로 조금 더 풀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시들이 좀 작은 예시들이 여러 개다 보니까 조금 더 공감을 하거나 흡입력 있는 예시는 아니었던 것 같아서 네,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웠어요. 우리 후리 선생님, 음소거 키시고, 자, 좋은 점 하나, 고칠 점 하나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 이제 사람들이 많이 알 수 있는 드라마 소재나 또는 좀 많이 듣는 또 아기상어 되게 유명한 노래인데 그것도 율동까지 같이 하면서 해주셔가지고 도입 부분에 되게 몰입이 확 잘 됐어요. 그래서 이게 되게 재밌게 이제 시작이 되어가지고 집중이 잘 되었는데 주요하게 조윤성님이 얘기하고 싶은 게 도와주세요였던 것 같거든요. 뭔가 어른들에게 계속 성별 고정관념적인 이야기나 내용들을 지금 우리 청소년 어린이들에게 계속 하다 보니 우리도 모르게 그런 것들이 익숙해지고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학교의 어떤 사례들이 내 주변 친구들에서 있었던 사례들도 좋지만 어른들이 나에게 했던 이야기, 어른들이 어떤 다른 여자 청소년에게 했던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조금 더 사례들을 풀어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시작할 때 여성에 대한 성별 고정관념으로 시작해서 갑자기 윤성 학생의 피구로 탁 튀었다가 다시 여자 청소년 이야기가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면 차라리 약간 몰면 좋겠다. 그러니까 여자의 성별 고정관념으로 이야기가 시작했으면 이후에도 좀 그렇게 가다가 중간에 그럼 남자들은 어떨까요? 하면서 이제 남자 이야기, 윤성님 이야기로 넘어가면 조금 더 흐름이 매끄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한 것 같아요. 네, 잘 들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 김서혜 대표님, 음소거 키시고 코멘트 해주세요. 네, 굉장히 재미있게 들었고요. 목소리에 힘이 좋아서 그 내용이 쏙쏙 잘 들렸거든요. 그리고 발성도 좋고 발음도 좋아요. 말의 속도가 좀 빠른 편이었는데도 말하는 게 잘 들렸습니다. 그런데 말의 속도가 좀 빠르다 보니까 재미있는 포인트들도 후루룩 넘어간 경향이 있어서 그 부분이 좀 아쉬웠거든요. 조금 천천히 이야기를 하고 아무래도 지금 읽다 보니까 속도가 더 빨라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문장이 끝나고 다음 문장으로 갈 때 하나, 둘 좀 쉬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말하는 사람이 호감을 줘야 듣는 사람들이 공감을 할 수 있는데 표정이 약간 지금은 아무리 우리가 좀 문제점을 이야기한다고 해도 밝고 웃으면서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말의 내용에 따라서 감정 표현을 좀 더 사용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이게 문제점을 말하느라고 이렇게 너무 진지한 표정만 짓다 보니까 약간 보는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기 좀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공 맞을까 봐 겁이 났다 했을 땐 진짜 겁나는 표정. 저도 겁나는 초딩이라고요. 뭐 이런 느낌을 해주면 사람들이 좀 더 재밌게 듣고 마음의 문을 설득을 더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다들 비슷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데 일단 조윤성 씨 주제는 성 역할 고정관념을 깨자. 요거예요.
그러면 그 도입부에 시작할 때 사실은 이 연설의 제목이 어디 뭐 종이에 써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연설 제목이라는 게 뭐 문서에 써 있어 갖고 이렇게 처음에 공유되는 게 아니거든요. 가장 좋은 방법은 도입부에 그냥 연설 제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강남구 아동정책단에서 활동하고 있는 5학년 뭐 조윤성입니다. 저는 오늘 성역할 고정관념을 깨자라는 주제로 이야기하려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도입부부터 명확하게 주제를 제시하고 나서 연설을 하시면 아, 저 친구는 무슨 얘기를 하는 친구구나 라고 이제 바로 이해를 하고 연설을 듣기 때문에 훨씬 더 편안한 마음으로 연설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주제 제시가 없으면 연설을 듣는 동안 계속 불편해. 제가 도대체 무슨 얘기 하려는 거지? 왜 저런 얘기를 하지? 그러면서 이제 그걸 계속 이렇게 그걸 알아맞히기 위해서 자꾸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듣는 과정에 그게 이제 뭐 약간 티저 효과가 있어서 어느 정도 뭐 반전이라든가 뭐 그런 연설의 기법이 될 수도 있지만 약간 일반적으로는 좀 그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명확하게 클리어하게 자기 주제를 얘기하고 시작하시는 게 청중을 좀 배려하는 연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우영우 저도 우영우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요즘 계속 우영우 관련 영상만 보고 있는데 뭐 이런 거 활용하는 거 좋습니다. 이런 트렌드에 맞는 연설이죠. 근데 이제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금 당장 이번 주에 5차 첨삭 마치고 그다음에 이제 영상으로 예선 심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상을 찍어 보낼 때는 뭐 이번 주 상황에서 하는 연설이라면 오케이. 근데 본선은 9월 24일이라는 거야. 9월 24일이면 한 달 뒤잖아요. 그 우영우 끝나고도 한 달 뒤거든요. 그러면 그때도 이 우영우란 소재가 지금 얘기하는 것만큼 참신할까? 그건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이게 이건 너무 트렌디한 제시 소재를 써버리면 시점에 따라서 또 이 연설의 신선도가 확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러면 본선 가서는 연설을 좀 수정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뭐 지금 당장 쓰는 건 나쁘지 않은데 그거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저도 방금 전에 김서혜 대표님이 하신 말씀과 마찬가지로 뭐 아기 상어 뭐 이런 거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5학년이 쓸 수 있는 그런 이제 귀여움이라는 카드. 귀여움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그 연설자의 매력 포인트가 될 수 있거든요. 이런 청소년 대회에서는 특히 저학년일수록 어떤 그 논리적인 뭐 이렇게 그 완성도나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개인의 어떤 매력으로 그 연설의 확 설득력을 높이는 그런 친구도 되게 많아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예를 들면 아기 상어 같은 거 얼마나 귀엽고 그 좋은 소재입니까? 그리고 거기에 성역할 고정관념도 담겨 있잖아요. 왜냐면 아빠 상어는 뭐 힘이 세고 뭐 엄마 상어는 예쁘고 뭐 이런 표현이 전형적인 그 성역할 고정관념이니까 지적하는 거 참 좋은데 근데 이제 그러려면 자기가 귀여워야 돼. 근데 이제 그것도 일종의 뭐 나이에 따른 세대에 따른 고정관념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왕 그걸 무기로 쓰려고 작정하고 들어온 거면 정말 귀엽게 해줘야 되거든. 근데 조윤성 씨가 처음에도 본인이 아동 정책단 5학년 이렇게 소개하는 것 자체가 약간 초등학생답진 않거든요. 이게 뭐냐면 약간 이미 뭐 사회 물을 좀 먹은 거야. 그게 이제 그런 활동 같은 걸 좀 하면서 나름 이제 시민 활동이나 학생 활동 이런 걸 하면서 약간 좀 척 봐도 이 친구 좀 조숙하구나. 초등학교 5학년 치고는 이런저런 활동도 좀 했고 이제 뭐 그런 걸 좀 아는 친구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아기상어 노래 부르면서 일종의 귀여운 척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이제 그런 게 이제 이거의 그 무기를 좀 약화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그 연기를 할 거면 확실하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제가 정말 이렇게 귀엽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끔 아니면 뭐 사실은 그 우영우 내용 같은 거는 뭐 굉장히 전문적인 내용인 것처럼 그렇게 소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 컨셉을 일관되게 맞춰서 가야 된다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귀엽게 가던가 아니면 처음부터 끝까지 초등학생이지만 되게 똑똑하다 저 친구. 초등학생이지만 되게 성숙하다 이런 느낌으로 가던가 정확하게 어떤 그 자기 기조를 컨셉을 명확하게 잡고 일관되게 밀고 가야 청중들이 같은 마음으로 편안하게 연설을 들을 수가 있다는 거지. 근데 이제 어떤 경우에는 저 친구를 귀여운 건가? 그래서 약간 엄마 미소, 삼촌 미소 이렇게 봐야 되나? 아니면 저 친구는 되게 이렇게 그 성숙하고 똑똑해서 대견하다 이런 느낌으로 봐야 되나? 그게 이제 머릿속으로 헷갈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아마 그거는 지금 조윤성 씨가 외우지를 못해서 완벽하게 외우지 못하고 보고 읽었기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있긴 한데 어쨌든 본인이 실제로 연설을 할 때는 정확하게 컨셉을 잡고 하시는 게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문장이 너무 빨라. 일단 말하는 게 너무 빨라. 보고 읽는 거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겠지만 적어도 지금 얘기하는 거에 한 1.5배 정도 느리게 한다는 생각으로 보고 읽을 때도 천천히
천천히 꼭꼭 씹어서 옆에 있는 친구한테 설명해 주듯이 그런 식으로 하시는 연습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나는 키번호 1번이고 나 지금 뭐 이렇게 약한데 뭐 내가 왜 피구할 때 앞에서 공마기를 해야 되냐. 저는 키번호 1번이라는 게 처음에 안 들렸거든요. 뭐라고? 하고 한참 있다가 생각해 보니까 키번호 1번 키가 작아서 앞에 맨 1번이다. 이런 걸 생각하게 만들면 안 돼요. 이걸 나중에 청중이 그게 무슨 뜻이지라고 혼자 생각해서 나중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말하는 순간 바로 알아들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려면 굉장히 천천히 얘기를 해야죠. 저는 키번호 1번이고 맨 앞자리에 앉는답니다. 그래서 피구공이 날아오면 저도 너무 무서워요. 근데 왜 제가 남자라는 이유로 그 친구들 앞에서 공마기를 해야 되나요? 이런 식으로 천천히 차근차근 청중들한테 아주 친절하게 알려준다는 느낌으로 천천히 말씀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주의해서 뭐 원고 자체를 뭐 크게 손본다기보다는 말하는 태도나 어떤 스킬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 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결론 부분에서 이 주제는 역할 고정관념을 깨자. 뭐 이 주제 너무 브로드하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뭐 당연한 얘기예요. 이 연설대회 주제에 너무 잘 맞는 그런 주제긴 한데 그래서 어쩌자는 거냐라고 하는 그 구체적인 결론이 조금 아쉽다. 애매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연설이라는 건 청중을 설득하는 말하기라 그랬잖아요. 설득하는 말하기. 이 연설을 듣고 내가 뭘 해야 되지? 이 연설을 들은 사람이 당장 내가 뭘 해야 되지? 라고 스스로 생각할 만한 구체적인 행동 지침. 내가 이 연설을 듣고 이거 하나는 바꿔야 되겠다. 이런 느낌이 들 수 있어야 좋은 연설이에요. 그래서 조윤성 씨가 이 성역할 고정관념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불편함, 내가 가지고 있는 부당함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고, 그래서 청중들한테 뭘 설득하고 싶은 건지, 청중들이 뭘 바꿨으면 좋겠는지, 그걸 좀 구체적으로 성역할 고정관념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특히 초등학생 어떤 당사자의 입장에서 어른들이 성역할 고정관념에 대한 생각에서 이거 하나는 꼭 바꿔줬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포인트 한 가지를 명확하게 결론 부분에 명확하게 제시해서 여러분 당장 제 연설 듣고 내일부터는 오늘 당장부터는 이거 하나는 하지 말아주세요라든가 이거 하나는 저랑 같이 바꿔봅시다라든가 그런 구체적인 어떤 설득하고자 하는 포인트를 결론 부분에 제시를 해줘야 연설이 끝났을 때 저 친구 뭐 하자는 친구하고 딱 머릿속에 기억이 남는다는 거죠. 그거 하나.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 나중에 이제 연설을 예선은 이제 영상 심사로 하게 되는데 연설을 찍을 때 지금 보면 그 일단 첫 번째는 조윤성 씨 뒤에 이 가방 있는 거 보이시죠? 이쪽 구석에 요 뒤에 이런 거 정리해 주세요. 이런 거 깔끔하게 그 뒤에 보면 지구 그 사진이 있잖아요. 그 세계지도를 컨셉으로 할 거면 그걸 정확하게 가운데 딱 나오게 화면을 이렇게 구도를 잡아주시고 왜냐면 그것도 다 영상인 거야. 그것도 다 영상의 퀄리티니까 예선 심사 때는 영상만으로 심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이렇게 지저분하게 나온 것도 좀 정리를 해주시고 깔끔하게 배경을 정리해서 영상이 예쁘게 나오게 해주시고 근데 조윤성 씨 같으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보이세요? 지금 이런 상황이죠. 얼굴이 반이 가려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하고 영상 찍으면 이게 아무리 연설을 잘해도 영상이 예쁘게 나오겠어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것도. 이거 어때요? 이거 좋아 보여요? 이렇게 얼굴이 하늘에 둥둥 떠 있는 느낌이잖아요. 이것도 좋은 게 아니야. 이게 정확하게 딱 얼굴이 이렇게 턱부터 머리까지가 정확하게 화면의 가운데 나오게 해주시고 이걸 헤드룸이라고 해요. 헤드룸. 방송용어로 헤드룸. 머리 위가 약간 비고 그 다음에 이제 턱 밑도 약간 이렇게 해서 상체가 한 어깨 정도까지 나오게끔 화면에 딱 가운데 나오게 이거 다른 분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다른 분들도 영상 찍을 때 딱 자기 얼굴이 화면 중간에 딱 위치하게끔 그렇게 구도를 잡아서 영상을 찍어야 된다는 거. 그건 다른 분들도 다들 같이 참고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어쨌든 수고하셨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로 들어온 이연수 씨. 이연수 씨 연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 시작.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성작초등학교에 다니는 5학년 학생 이현수라고 합니다. 제가 이 연설대전에 참여하게 된 이유는 사람들의 성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잠깐만요, 선생님. 다시 좋습니다. 맞대. 네. 자, 준비, 입니다. 시작.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성작초등학교에 다니는 5학년 학생 이현수라고 합니다. 제가 이 연설대전에 참여하게 된 이유는 사람들의 성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핸드폰이나 컴퓨터를 이용할 때 유튜브를 보시나요? 아마 거의 많은 분들이 보실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유튜브는 어린 아이들부터 노년층까지 여러 세대가 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다양한 세대가 보고 있기에 성에 대해 많은 인식들을 살펴볼 수 있는 곳인데요. 그래서인지 다양한 성 인식으로 많은 차별이 일어나고 있는 것 중 하나입니다. 그리하여 유튜브에서 일어나는 편견에 대해 짧게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초등학교 5학년인 제가 학원을 가기 전 평화롭게 유튜브에 들어가 영상을 짧게 편집한 쇼츠라는 영상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뭐 평소에도 유튜브는 아이들과 성인들, 여성과 남성들, 여러 사람들이 자주 싸우는 곳이기에 오늘도 또 싸우나 보네 하며 댓글창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날따라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아이들도 보는 쇼츠에 야한 영상들로 들어가는 링크가 뿌려져 있고 대댓글이 30개 이상인 곳은 서로를 물어뜯으며 싸우고 있고 언니 예뻐요 하는 긍정적인 댓글에는 그 사람의 말을 반박하며 그 유튜버에게 몸이나 팔지 등과 같은 댓글들이 달려 있습니다. 평소에도 이런 싸움이 많지만 그 유튜버는 제가 워낙 좋아하던 유튜버라 더 신경이 쓰였습니다. 아직 미성년자인 저를 비롯해 많은 어린 아이들도 보고 있었을 텐데 혹시라도 이상한 영상이 틀어지는 링크에 들어가거나 부정적인 댓글에 뭐라고 한다면 부정적인 댓글을 단 사람들이 단체로 부정적인 댓글을 반박한 사람의 댓글로 가서 댓글을 욕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부정적인 댓글에 비난을 하면 우리 게이 친구라며 동성애자들을 나쁜 짓이나 하고 다니는 사람들로 만들어버립니다. 우리나라에서 동성애자들에게 좋은 인식이 있진 않지만 어린 아이들이 더 많이 보는 영상에 달린 댓글들 때문에 아이들도 동성애자들에 대해 나쁜 인식을 갖게 될 수 있다는 점이 더욱 더 사회에서의 동성애자들의 인식에 더 나빠지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여서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은 다음 세대 때 이런 고정관념이 깨져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하면 더하지 깨져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고정관념이 깨져 있을까요? 저의 의견은 사람들이 아이들에게만 성교육을 시키지 이미 어른이 된 사람들에게는 성교육을 다시 시키진 않을 것입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속담도 있습니다. 저는 아이들부터가 아닌 어른들도 잘못된 성의 개념을 배웠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두어서 여성들과 남성들이 동성애자와 이성애자들이 서로 차별하는 세상보다는 나을 것 같다고 생각하여 이렇게 연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성자초에 다니는 5학년 이현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박범수 씨. 박범수 씨 음소거 키시고 어떻게 들었는지 소감, 좋은 점 하나, 고칠 점 하나 얘기해 주세요. 박범수 씨 음소거 키시고. 네. 그 좋은 점은 주제가 하나로 통일되는 것 같아서 머릿속이 잘 정리됐고, 지난번에는 뭔가 주제 1이 있고 2가 있고 3이 있고 4가 있고 그래서 뭐가 뭔지 모르겠는 부분이 조금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돼서 좋고, 좀 그 어려운 단어들 같은 거 있을 때 조금 또박또박 말해주면 좋겠어요. 그럼 조윤성 씨 음소거 키시고 어떻게 들었는지 소감, 좋은 점 하나, 고칠 점 하나 얘기해 주세요. 일단은 음소거 다시 키시고. 네, 음소거 됐습니다. 소리 안 들리죠? 다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조윤성 씨. 다른 분들 소리 들리시나요? 아니요? 안 들리죠? 지금 조윤성 씨가 연결이 지금 조금 다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조윤성 씨. 들리시나요? 네, 이제 들립니다. 얘기하세요. 네. 네. 일단은 일상 속에서 많이 벌어질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얘기해서 일단 저희가 많이 겪어본 일이다 보니까 더 약간 더 자세히 공감되면서 들을 수 있었고 좀 고치면 좋겠는 점은 말하면서 음의 높낮이가 되게 많이 변하는데 약간 읽는 느낌이 있어서 조금 감정이입이 잘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우리 선생님들 얘기 들어볼게요. 김예지 선생님 음소거 키시고 코멘트, 좋은 점 하나, 고칠 점 하나 얘기해 주세요.
좋은 점은 일단 내용 자체가 되게 일상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내용, 이제 본인이 진짜 핸드폰을 보다가 대댓글로 막 싸우는 내용들이나, 야한 영상으로 가는 링크가 적혀 있다던가 이런 식으로 되게 구체적이고 모든 사람들이 좀 공감할 만한, 아, 이거 진짜 문제지 라고 생각할 만한 예시들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아쉬웠던 점은 우선 맨 초반에 성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내가 어떤 말을 하고자 한다라고 명시했던 부분은 좋았는데 성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한다라는 말 자체가 좀 되게 좀 브로드한 개념이다 보니까 성에 대한 인식을 바꾼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말이지?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뒷부분에는 바로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유튜브에 대한 이야기로. 근데 이제 맨 처음 도입부에 뭐 유튜브와 관련해서 유튜브 속에서 일어나는 사람들의 다양한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에 대해서 좀 더 말하고 싶다라고 좀 유튜브 소재를 좀 더 앞에다가 명확하게 제시를 하면 유튜브 속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편견이나 오해나 이런 얘기들을 하고자 하는 거구나라고 이해를 좀 더 바로 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 부분이 이제 좀 수정이 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훈 선생님, 음소거 끄시고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네. 아, 근데 일단 다른 분들 왜 이렇게 말씀 잘하세요? 피드백도 엄청 잘하시네요. 저도 뭐 앞서 다른 분들 얘기처럼 일상에서 되게 맞아 이게 문제였지 했던 소재를 끌어서 이야기해 주셔가지고 진짜 청소년들이 말할 법한 내용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재미있게 들었고요. 그런데 이제 다만 결론이 뭔가 어른들에게 성교육을 해야 된다라고 결론이 나온 것 같은데 마무리가 그런데 앞서서는 댓글에 관한 이야기들이 쭉 가다 보니까 이 두 개가 조금 언밸런스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 댓글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면 그거에 초점을 맞추던가 아니면 이 댓글을 대체로 누가 쓰는가에 대한 중간 다리로서 어른들이 이런 것들 되게 많이 문제적으로 보거나 쓰거나 하는 것 같은데 사실 그런 것들에 있어서 아이들이 보고 배운다. 그러니까 어른들부터 이런 교육들을 잘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렇게 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댓글의 내용도 사실 되게 여러 가지를 얘기해 주셔가지고 좋기는 했지만 너무 여러 가지가 얘기가 되다 보니까 정돈이 안 되는 느낌? 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뭐 이런 내용도 있고 이런 내용도 있고 이런 내용도 있고 이런 내용도 있고 막 이렇게 나열식으로 가다 보니까 그런데 뭐 그래서 뭐 한두 가지 정도의 내용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런 것들을 주로 누가 보는지 또는 누가 쓰는지 그럼 그런 것들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지 뭐 이렇게 좀 정리되어서 이야기를 한다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서혜 대표님, 음소거 끄시고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네, 차분하게 잘 하셨고요. 그리고 저도 유튜브 콘텐츠만 문제라고 생각을 했는데 댓글도 초등학생들한테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좀 하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서 다른 학생이 말해준 것처럼 읽는 느낌이 좀 강했어요. 그래서 말에 좀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때 가장 좋은 건 강조법을 활용하는 건데요. 핵심 단어는 좀 더 크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어른들부터 성교육을 다시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더 크게 말을 하거나 아니면 여러 사람들이 자주 싸우는 곳이기에 해서 좀 느려 말한다든지 이걸 한 문장에 2개 정도는 체크를 해서 그대로 말을 하는 연습이 꼭 필요할 것 같고요. 문장이 좀 길어요, 한 문장이. 그래서 호흡이 좀 길다 보니까 축축 처지는 듯한 느낌이 들 수 있어서 문장을 간결하게 짧게 만들어야 될 문장들도 좀 보였고요. 마지막으로 말하는 나의 생각을 이야기하던 부분, 뭐 아까 전에 오늘도 싸우나 보네 이런 부분은 좀 더 정말 말하듯이 오늘도 싸우나 보네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차이를 두면 듣는 재미가 더 클 것 같습니다. 강조 표시를 꼭 하고 연습해 보길 바랄게요. 네, 수고하셨고요. 저도 뭐 이현수 씨는 지금까지 모든 첨삭을 다 이렇게 전체 참석을 하신 분이고 연설문 자체는 굉장히 정제가 됐죠. 첨삭을 많이 받다 보니까. 근데 이제 반복해서 제가 지적을 했던 점은
이 연설의 주제는 어른을 위한 성교육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입부에 안녕하세요. 저는 뭐 초등학교 5학년 이현수입니다. 저는 오늘 어른을 위한 성교육이 필요하다라는 주제로 이야기하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라고 도입부에 한 문장만 추가를 해보세요. 아시겠죠? 자기소개 다음에 바로 다음 문장으로 저는 오늘 어른을 위한 성교육이 필요하다 라는 주제로 이야기하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라는 문장을 도입부에 한 문장만 추가를 해보시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제가 반복해서 강조드렸습니다. 이거를 한번 추가하고 그 다음에 반응이 어떤지 다른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비교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유튜브에서 등장하는 성에 대한 편견 에 대해서 이야기 뭐를 보고 연설에 뭐 관심을 가지게 됐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그것도 결국에는 그런 것들이 다 모아져서 왜 유튜브에서 그렇게 성에 대한 잘못된 편견이 난무하고 동성애자들에 대한 편견 이런 게 막 하느냐 결국 어른들이 제대로 된 성교육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른들이 성에 대한 재교육이 필요하다. 뭐 이렇게 흘러가는 연설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 주제에 초점을 맞춰서 모든 연설의 모든 내용이 어른을 위한 성교육이 필요하다는 걸 어떻게 논리적으로 입증할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연설문이 구성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항상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내 얘기는 어른을 위한 성교육 어른한테 니네 똑바로 해 너네부터 성교육 다시 받아 우리한테만 뭐라고 하지 말고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 거야 이 얘기를 하기 위한 연설이라는 걸 이현수 씨 자체가 명확하게 인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관한 어떤 내용으로 연설문이 구성이 돼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뭐 우리 게이 친구, 그러니까 이제 동성애에 대한 어떤 부정적 편견이 사례로 등장을 하는데, 이거 사실 되게 그 동성애 문제는 민감한 문제고 정치적으로 올바름에 관련된 이 PC 관련된 거잖아요. 그래서 주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동성애자들에게 좋은 인식이 있지는 않지만 뭐 그렇다고 그래서 되겠느냐 뭐 이런 얘기잖아요. 이 표현은 좀 위험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동성애자들에게 좋은 인식이 있지는 않지만 이라고 규정하는 건 좀 위험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렇게 규정하는 것 자체가 일정 부분 그걸 인정하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조금 이제 비판을 받을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뭐 다수의 사람들이 일부 사람들이 동성애자들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동성애자들은 그런 게 아니다라든가 그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동성애자에 대해서 좀 가치 중립적인 그런 표현으로 수정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괜히 거기서 듣는 사람이 약간 이렇게 좀 거슬릴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결론 부분에 이 연설은 어른을 위한 성교육이 필요하다라는 연설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결론 부분에는 아직 시간이 좀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어른을 위한 성교육 어떻게 할 건데? 어른을 위한 성교육을 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거야. 이를테면 학생들은 학교에서 성교육을 받잖아요. 그럼 어른들은 어디서 성교육을 받아야 될까요? 예를 들면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뭐 군대에 가서 뭐 성교육이 왜냐면 군에 가서 되게 잘못된 성에 대한 편견을 막 집단적으로 학습하고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 그러니까 군에서부터 뭐 제대로 된 성교육을 반드시 받게 해야 된다라든가 아니면 기업에서 물론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회사도 그렇고 대부분의 뭐 몇백 뭐 이렇게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들은 다 성인지 교육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의무적으로 그 성교육을 재교육을 실시하긴 하는데 그런 게 이제 그런 그 성교육이 되게 이제 뭐 인터넷 강의를 억지로 듣게 한다든가 그 영상 틀어놓고 딴짓하고 뭐 이런 식으로 정말 실질적인 성교육이라기보다는 시간 때우기식의 이것도 사실 우리 청소년들이 받는 성교육이랑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른을 위한 성교육이 정말 실질적인 성교육이 되기 위해서 뭐 이런 제도 변화가 필요하다라든가 그런 식으로 실제로 어른을 위한 성교육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연수 씨가 뭐 그 인터넷 같은 거 검색해 보면 대충 다 나오잖아요. 실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고 그 대안까지 좀 제시하는 그런 방식으로 결론 부분에 조금 뭐 이렇게 제시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이 연설이 정확하게 어른을 위한 성교육 연설로 딱 마무리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연수 씨 같은 경우는 벌써 4번이나 첨삭을 받았기 때문에 인제는 좀 외워야 될 것 같아요. 다른 친구들은 뭐 1번, 2번밖에 안 받은 친구들도 많은데 연수 씨는 뭐 4번이나
받았으면 이제는 안 보고도 할 수 있어야 돼. 이 정도 했으면. 근데 언제까지 연설문에 뭐 의존해서 읽고 있는 건 조금 좀 아쉽습니다. 왜냐면 나중에 결국에는 여러분이 그 예선을 영상 심사로 할 건데 그때는 결국 안 보고 읽어야 되거든요. 안 보고 외워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원고를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카메라를 보고 이 노트북에 카메라 달려 있잖아요. 그거 보고 얘기하셔야 돼요. 그 카메라가 내 친구다. 그 카메라가 청중이다라고 생각하고 그 카메라가 심사위원이라고 생각하고 카메라를 보고 원고 없이 머리에서 그냥 얘기가 쭉쭉 나와야 되거든. 그러려면 이제는 슬슬 외우고 있어야 돼.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직 한 번의 마지막 첨삭이 남아있긴 하지만 이렇게 연수처럼 여러 차례 첨삭을 받은 분들은 정말 이제 암기 단계로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영상이라는 게 되게 웃겨요. 그 오프라인에서 연설을 할 때 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눈동자 같은 것까지는 잘 안 보일 수도 있어. 대략적인 이제 눈의 시선 정도만 보이는데 정말 이 영상 연설은 눈동자가 이렇게 옆으로 돌아가는 게 다 보여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제가 원고 읽고 있구나. 제가 요 밑에 있는 원고 보고 읽고 있구나. 이렇게 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자기가 암기해서 이 카메라에 눈을 고정하고 얘기하지 않으면 그러면 금방 티나요. 쟤 안 외웠구나. 안 외우고 그냥 그 원고 써준 거 읽고 있구나. 그 원고를 얘가 직접 썼는지 아니면 누가 대신 써줬는지 알게 모르겠어요. 그러면 바로 설득력이 확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정말 카메라에 눈을 맞춰서 안 보고 얘기할 수 있도록 원고를 철저히 숙지해서 외우셔야 됩니다. 이건 다른 분들도 다 마찬가지겠죠. 마지막에 예선 영상 보내실 때는 다들 원고를 외워서 한다는 생각으로 준비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수고 많이 하셨고요. 자, 그다음에 우리 박범수 씨, 이 김예지 선생님 손 드셨는데 얘기하세요. 네. 선생님, 제가 못한 말이 있는데, 네, 말씀하세요. 이야기해주신 예시들 중에, 살짝 저도 긴가민가 해가지고 들을 때, 동성애자에 대한 예시를 들었을 때, 갑자기 살짝 확 튄다는 느낌을 받기도 했어요. 그래서 댓글에 대한 부정적인 이제 사람들의 편견이나 이런 것들이 약간 여성에 대한 뭐 몸매에 대한 혐오라던가 이런 내용들에 대한 편견도 있고 또 그 편견 중에 동성애자에 대한 편견도 있고 이런 식으로 편견 중에서도 좀 갈래가 갈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편견에 대한 내용들을 좀 주제를 하나로 한다던가 하면 어떨까 싶은데 그 전에 피드백들도 보니까 이런 비슷한 피드백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좀 세 갈래로 갈린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중에서 정말 딱 한두 개 비슷한 결의 차별들이나 편견들의 말들로 구성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연수 씨 한번 참고해서 마지막 첨삭 때 한번 고쳐서 들어오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박범수 씨 연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준비. 음소거 키시고 박범수 씨 음소거 키시고 시작.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왕초등학교 3학년 박범수입니다. 저는 평소에 유쾌한 성격인데 요즘 학교에서 일어나는 성차별 때문에 억울한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학교 안에서 벌어지는 성차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남자는 모두 강합니까? 여러분은 거의 모두 예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예뿐인가요? 저 같은 약한 남자도 많이 있는데 말이죠. 제가 남자는 모두 강하다라는 편견과 관련된 사건을 하나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쉬는 시간에 여자친구, 애인 아님 여성친구랑 싸웠습니다. 근데 선생님께서 무조건 남자는 강하다며 저한테 먼저 사과시켰습니다. 제가 별로 강하지도 않은데 말이죠. 사실 초3 시기에는 여자가 육체적으로도 언어적으로도 많이 약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들은 이야기인데 여자친구들은 청룡열차를 탔는데 남자친구들은 무서워서 보고만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가 왜 그렇게 겁이 많아? 라는 말도 들어봤습니다. 이 말은 남자를 100% 차별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저쳐도 남자도 겁이 많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자는 불편한 점이 없을까요?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아기도 낳아야 하고 여자는 씩씩하면 안 된다는 편견도 많이 들어봤습니다. 예를 들면 넌 여자애가 왜 그렇게 뛰어다니니? 와 여자친구들을 축구나 농구, 딱지치기 같은 놀이에 끼워주지 않는 행위도 많이 봤습니다. 1학기 때는 이름을 밝힐 수 없는 남자친구
남성 친구가 역시 이름을 밝힐 수 없는 여자친구, 여성 친구를 딱지 시합에서 따돌렸습니다. 남자친구가 여자친구한테 장소 A를 말하고 남자친구들한테는 장소 B라고 말한 사건입니다. 제 생각에는 그 남자친구가 가정에서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남자친구들의 괴롭힘을 받고 또 남자친구들한테 맞서는 것이 맞는 행동일까요? 만약에 그렇게 행동을 한다면 남자친구들도 또 맞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남녀가 서로 미워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는 남자든 여자든 서로 존중해야 합니다. 차별하지 않고 존중하는 것이 친구를 사귀는 유일한 지름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친구를 학교에서 못 사귀고 차별만 했다면 어른이 돼서 더 큰 문제나 나쁘면 전쟁까지 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초등학생이 할 수 있는 작은 성차별이 전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는 남자와 여자를 똑같은 인간으로 존중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군요. 네, 41분, 3분 정도 사용하셨네요. 자, 어떻게 들으셨는지 이연수 씨 음소거 키시고 코멘트 해주세요. 이게 여자, 남자 양측의 의견에서 다 의견을 해준 게 듣기 좋았습니다. 네, 우리 그 조윤성 씨 음소거 키시고 네, 좀 코멘트 해주세요. 들리시나요? 네네. 일단은 남자, 여자 둘 다 생각을 해서 말해주신 건 좋은데, 방금 말해주신 여자는 성인열차 타는데 남자는 무서워서 못 탄다나, 남자가 왜 이렇게 겁이 많아 등등은, 다수의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도 롤러코스터를 굉장히 재밌게 탔던 기억이 있었지만, 하지만 여자애들은 무서워서 못 탔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상반되는 의견도 있기 때문에 완전히 확실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청년열차. 네, 저도 못 탔던 것 같은데요, 그 나이 때. 자, 우리 김예지 선생님 음소거 키시고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은 이제 자신은 유쾌한 성격인데 도입부에 성차별 때문에 억울한 경우가 많다. 이런 식으로 좀 자신의 개인적인 성격과 본인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엮어서 도입부를 했던 점이 인상 깊었고요. 그리고 조금 아쉬웠던 점은 여러분은 모두 예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라고 했던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에서 살짝 사람들의 의견이 조금 갈릴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사실 이렇게까지 생각을 확고하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기도 하고 좀 도덕적으로나마 본인이 진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도 도덕적으로 아니라고 많이 배웠기 때문에 무조건 예라고 사람들이 생각하지는 않을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조금 들고요. 그리고 여자는 불편한 점이 없을까요? 라는 예시에 이제 여자는 씩씩하면 안 되고 여자들이 축구나 농구나 딱지치기 같은 걸 했을 때 소외를 시키거나 따돌렸던 그런 사례들을 좀 정말 초등학생의 사례로 들어줬던 것들은 굉장히 좋았는데 맨 처음에 그 아기도 낳아야 하고라는 멘트가 사실 여자가 아기를 낳아야 하는 것이 필수 조건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사실 많은 여성들이 아기를 낳아야 한다라는 강요나 사회적인 압박은 받고 있는 것은 맞지만 어느 정도 살짝 애매한 예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네, 후리 선생님 음소거 키시고 코멘트 해주세요. 네. 얘기 잘 들었고요. 또박또박 말하려고 되게 애쓰는 게 보여가지고, 네네, 잘 들었고요. 그런데 조금 보완을 했으면 좋겠는 거는 이거를 누구한테 하는 말인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내 친구들한테 성차별적인 거를 바꿔야 돼 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건지 아니면 학교 선생님이나 부모님들한테 우리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건지가 조금 애매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친구들이랑 노는데 이런 것들을 성차별적인 어떤 생각 때문에 여자 따로 남자 따로 노는 게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걸 친구들한테 말하고 싶은 건지 아니면 저는 남자지만
남자다움이라고 하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저한테 자꾸 그런 것들을 강요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건지가 조금 명확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해야지 범수님이 얘기하고 싶은 성차별, 성별 고정관념에 관한 이야기들을 조금 더 잘 풀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그게 혼재되어 있으니까 이 사람한테도 이 말을 해야 되고 저 사람한테도 저 말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너무 사례가 막 중구난방으로 진행이 되는 것 같아서 범수님이 누구한테 이거를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싶지? 누가 이걸 바꿔야 된다고 얘기하고 싶지가 명확해지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고생하셨어요. 김서혜 대표님, 음소거 키시고 코멘트 해주세요. 네, 발음도 굉장히 좋고 목소리도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끝이 굉장히 똑같은 패턴을 보였어요. 뭐뭐 합니다. 뭐뭐 합니다. 이렇게 같은 패턴이 반복되다 보니까 좀 딱딱하게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뭐뭐 하거든요. 뭐뭐 했어요. 뭐뭐예요. 뭐뭐 하죠. 이렇게 말끝을 바꿔보면 좀 더 부드러운 느낌이 날 것 같습니다. 또 아까 김예지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남자는 여자보다 강하다고 뭐 남자는 모두 강하다고 생각하죠. 그럴 거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느낌의 그 서론이 있었는데 저도 약간 이게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남자는 모두 강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도 이제는 많잖아요. 차라리 남자는 여자보다 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여자친구와 싸워보기 전까지는요. 이런 식으로 자기가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이야기를 해주면 좀 더 사람들이 공감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말끝의 변화랑 맨 처음 부분을 도입부를 좀 변화를 주면 좋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우리 범수 씨도 오늘 세 번째 첨삭이죠. 그래서 되게 여러 번 첨삭을 받은 친구고, 뭐 굉장히 첨삭을 받을 때마다 연설이 좋아지고 있는 게 느껴집니다. 조금만 더 그 완성도를 높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아까 후리 선생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이게 친구들한테 하는 연설인지 아니면 이 연설을 듣는 어른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인지 뭐 그런 걸 좀 명확하게 그 방향을 잡아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연설의 어떤 그 말투나 메시지나 어떤 사례나 이런 게 이제 좀 의미 있게 바뀔 것 같은데 요거는 글쎄요. 친구들한테 하는 방향으로 잡아도 좋을 것 같기도 하고 뭐 사례들이 재밌으니까. 그다음에 아까 말한 것처럼 남자는 모두 강합니까? 여러분은 모두 예라고 대답할 텐데요. 이렇게 넘겨짚는 거, 이렇게 단정적으로 넘겨짚는 것도 조금 이렇게 표현을 바꿀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렇게 대답하지 않을 거거든. 남자는 모두 강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아니요라고 대답할 거예요. 대부분이. 근데 이제 여러분 모두 예라고 대답할 것 같은데요. 라고 넘겨짚는 건 그건 이제 범수 씨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일반적인 청중들 입장에선 에이 그건 아니지라고 다 되게 생각을 할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여자는 불편하지 않을까요? 대답은 아니요입니다. 왜냐면 여자는 아기도 낳아야 하고 거기서부터 딱 걸린단 말이에요. 아까 예지쌤 말씀하신 것처럼 여자는 아기도 낳아야 하고 이제 요즘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요즘은 그렇게 생각들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건 제약을 뭔가 이렇게 조건을 부여해 줄 수 있죠. 남자와 여자가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 거기서 둘이 또 합의해서 아이를 갖자고 약속을 했어. 근데 아이는 여자가 낳아야 돼. 이런 상황인 거죠. 결혼 안 하고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사랑해서 아이를 갖기로 했는데 남자가 낳는 게 아니라 꼭 여자의 몸을 통해서 아이가 나오잖아요. 그게 여성에게 되게 불리한 조건인 거지. 여자가 꼭 아이를 낳아야 되는 건 아닌 거죠. 여자면 다 아이를 낳아야 되는 건 아닌 거죠. 이 뉘앙스의 차이를 아시겠죠? 여자라고 해서 다 아이를 낳아야 된다는 게 아니라 남자와 여자가 사랑해서 아이를 갖기로 할 때 결국 여자의 몸을 통해서 아이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게 이제 여성 입장에서 되게 불편한 게 되는 거죠. 뭐 그래서 그거는 좀 정확하게 그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청룡열차 사례는 조금 생각을 해봅시다. 청룡열차 사례는 본인이 직접 들은 게 아니라 전에 들은 거잖아요. 어떤 친구가 그런 얘기를 했다라고 들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요거를 어떻게 활용할지를 조금 고민을 해보시고 조윤성 씨처럼 바로 아닌데 나는 잘 탔는데 여자애들이 못 타던데 라는 반론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요거는 어떻게 묘사하는 게 좋을지 조금 더 고민을 해보고 왜냐면 이를테면 이런 거죠. 이렇게
어떤 남자인 친구들은 청룡 열차를 무서워서 못 타는데 여자인 친구들은 잘 탔다고 합니다.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남자와 여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용기라고 하는 게. 그 용기라는 건 남자와 여자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차가 있을 뿐이다. 라는 식으로 이제 정확하게 집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원래 사실은 이제 박범수 씨가 지난번 연설에서는 남자만 군대를 가야 된다. 나는 약한데, 나는 어리고 약한, 나는 그렇게 강하지가 않은데, 남자만 군대를 가야 되는 게 얼마나 부당하냐, 요 얘기가 좀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빼셨어요, 이번 연설에서는. 아마 이제 앞에 그 남자만 군대를 가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그 사례가 조금 부적절한 것 같다라는 지적들이 나오니까 그걸 뺀 것 같은데, 뭐, 그럴 수 있죠. 빼도 되는데, 예, 한번 좀 잘 생각해 보세요. 그 포인트도 초등학교 3학년 입장에서 야, 내가 나중에 커서 어른 돼가지고 군대를 가야 돼. 라고 하는 게 되게 공포스러울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내가 남자여서 그런 거야. 그렇다면 이건 뭔가 부당해. 이런 생각이 초등학생 입장에서 들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것도, 좋은 사례가 될 수 있거든요. 사실은 성역할 고정관념에 대한 어떤 생각으로. 그래서 그걸 어떻게 활용할지, 어떻게 살릴지도 한번 넣은 버전과 뺀 버전, 그두 가지를 한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저는 이번 연설에서 조금 새롭게 들어간 부분이 그 남자와 여자의 전쟁. 그러다 보면 결국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남자와 여자의 전쟁 뭐 상상이 가시나요? 뭐 이렇게 결론 부분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그것도 되게 재밌는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실제로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 지금 20대는 다 그 얘기밖에 안 해요. 지금 범수 씨는 아직 10대 초반이라 모르실 텐데 나중에 10대 중반만 돼도 중학교만 돼도 그 얘기밖에 안 해요. 남자 여자 서로 싸우고 남자는 여자 욕하고 여자는 남자 욕하고 그게 20대까지 계속 가요. 그 30대 초반까지도. 그래서 지금 사실상 남녀 전쟁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성별 간에.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그 얘기를 그 초등학생은 아직 그거를 잘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거를 미리 딱 짚어서 아까 뭐 연수 씨가 얘기한 유튜브에서 일어나는 댓글들이 다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어른들이 벌이고 있는 남자와 여자 사이의 전쟁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꼬집어 주는 것도 좋은 연설일 것 같고, 만약에 이게 그 동년배 친구들, 초등학교 친구들한테 하는 연설이라면 우리는 나중에 커서 저러지 말자. 뭐 이런 식으로 결론 부분의 메시지가 나와도 좋겠죠. 남자는 여자에게, 여자는 남자에게 우리 친구가 되자. 친구로서 사이좋게 지내자. 이런 게 이제 그 연설의 메시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성 역할, 고정관념에 대한 얘기로 시작을 하지만 이제 그게 서로의 싸움으로 이어지고 그러다가 평생 싸운다 이거지, 남자와 여자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좀 재밌게 초등학생다운 어떤 그 사례로 재밌게 끌어가도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결론 부분에 그러지 않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 지금 당장 우리가 그런 구체적인 어떤 실천 방안. 연설은 설득이라 그랬잖아요. 설득. 연설 끝나고 나면 이거 하나 우리 같이 해보자. 연설을 듣는 친구들한테 야, 우리 이거 하나 꼭 하자라고 이제 그 제안할 만한 그런 이제 남자와 여자 친구들 사이에 이제 뭐 이런 거 하나 우리 서로 같이 지켜보자라고 제안할 만한 그런 구체적인 실천의 약속, 이런 거 하나를 마지막에 제시를 해주시면, 그러면 이제 연설 끝나고 나면 저거 하나는 하자는 얘기였구나라고 딱 머릿속에 남잖아요. 그런 건 초등학생 수준에서 한번 약속해 볼 만한 그런 거 하나를 제안하는 걸로 마무리하면 어떨까. 이게 뭐 그런 정도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게 뭔지는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 그래서 우리 마지막 첨삭 때 그런 내용을 좀 보강해서 오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자, 그다음 우리 박주혜 씨가 나갔네. 박주혜 씨가 이렇게 이동 중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8시부터 9시까지 이동 시간이라 그래서 음소거를 키지 못한다 그랬는데, 제가 박주혜 씨 카톡방에 제가 현재 연결 상태가 좋지 않아 소리랑 비디오가 아예 안 보이는 상태라서 접속은 시도하고 있고 튕겼네요. 튕겨서 지금 못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쉽네요. 박주혜 씨가 언제 들어올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조금 기다리면서 들어오면은 뭐 진행하고 뭐 안 들어오면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럼 지금까지 연설 첨삭 진행하신 분들 소감을 좀 들으면서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소감 다 끝날 때까지 못 들으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자, 오늘 먼저 우리 조윤성 씨부터, 처음 하신 조윤성 씨부터 음소거 키고 오늘 첨삭 어땠나요? 소감 얘기해 주세요. 일단은
제가 생각한 주제 말고도 굉장히 다양한 주제가 있어서 우리 주변의 성 역할에 대해서 엄청나게 다양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또 제가 약간 좀 아직 이게 미완성이라서 좀 수정을 하고 그러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좋았어요.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그다음에 우리 이현수 씨 음소거 키시고 오늘 어땠는지 소감 얘기해 주세요. 오늘 앞 수업이 조금 늦게 끝나서 늦게 들어왔는데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뭐 그거야 뭐 당연한 것이. 박범수 씨 음소거 키시고 오늘 어떠셨나요? 소감 얘기해 주세요. 매번 첨삭을 받을 때마다 계속 고치고 있는데 한 번 하고 나서 고치면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고칠 주제가 한 3개였는데 그 다음에 5개가 되고 그 다음에 7개가 돼가지고 점점 더 그러니까 완성을 하려고 좀 적극적인 도움을 주시는 것 같아서 좀 감사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해 주시니 고맙네요. 자, 그다음에 우리 김예지 선생님 음소거 키시고 소감 얘기해 주세요. 네, 우선 그 첨삭 지도문이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봤을 때랑 오늘 여러분들이 연설문을 다시 새롭게 수정해서 가지고 오신 부분이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계속 혼자서 수정하시고 고민하시고 하는 부분들이 잘 보여서 되게 대단하다는 생각도 하고 또 스피치 하는 방식도 엄청 또박또박 천천히 설득력 있게 잘하시는 모습 보면서 엄청 진짜 칭찬해드리고 싶다는 생각을 계속 보면서도 와 되게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이런 첨삭을 같이 해나가면서 이제 완성도 있는 연설을 만들어 나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후리 선생님도 음소거 키시고 소감 얘기해 주십시오. 네, 사실은 이거 준비하면서 되게 반신반의하면서 늘 준비하잖아요. 이번 참여자들은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이야기를 할까 되게 궁금하기도 하고 사실 되게 걱정도 되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는데 살아있는 이야기들을 해주시는 게 사실 저희들한테는 가장 좋은 자원이고 남는 경험인 것 같아요. 청소년들을 매번 만나고 하지만 각자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들이 조금씩 다르기도 하고 그런 세세한 경험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청소년들이 정말 이런 걸 겪고 있구나, 이런 걸 바꾸고 싶구나 하는 이야기들을 듣게 되면 또 그걸 가지고 저희가 교육에도 반영하고 정책에도 반영하고 또 이런 지점들이 있으니까 지금 이거 쓰시느라고 너무너무 어렵고 또 이거 외워서 막 되게 능숙하게 얘기해야 돼서 너무너무 어려우실 것 같은데 그래도 그런 생생한 이야기를 전해주시면 또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조금만 힘내주시기를 바라고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자, 오늘 들어와 주신 김서혜 대표님도 오늘 소감 얘기해 주십시오. 네, 초등학생인데도 굉장히 생각이 깊고 또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스피치도 잘해서 진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다 잘하고 계시지만 제가 연설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지루하지 않게 전달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좋은 내용을 사람들이 집중하지 못하면 아쉽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습할 때도 스스로 녹화해보고 보면서 어떤 부분이 좀 지루할까 고민을 해보면서 수정해 나가면 완벽하게 영상을 찍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단체 사진 찍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잠깐 봐주시고요. 자, 우리 백주혜 씨는 아쉽지만 못 들어오시네요. 그 다음번 첨삭 때 봐드리는 걸로 하고 오늘은 마무리하겠습니다. 화면 봐주세요. 하나, 둘, 셋. 자, 제대로 됐나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된 것 같습니다. 자, 수고하셨고 그러면 또 토요일 날 오후 3시에 마지막 첨삭 있죠. 온라인으로 하는 마지막 첨삭. 자, 그러면 그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 마지막으로 그 네, 농협 말씀하세요. 차원에서 한 말씀 드리자면 일단 이렇게 첨삭을 받는 과정에서 좀 더 궁금한 게 있거나 아니면 이거는 첨삭 시간에 아무래도 한 몇 분 이렇게 짧게 피드백을 전하다 보니까 고민되시는 지점들도 있을 거고 이걸 이 방향으로 수정해도 되나라는 싶은 생각이 드시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저희 아아센터에 전화해서 이 부분 같이 논의하고 싶다라고 해서 이야기하셔도 좋고 직접 찾아오실 수 있으면은 같이 와서 첨삭해 볼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혹은 저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먼저 전화를 드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알고 계셔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센터 전화번호 좀 카톡방에 공지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바이바이.